안녕하십니까. 미국 실버 뉴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 신분과 건강이죠.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첫 소식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기록이 이민 단속의 근거가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연방법원이 이민 세관 단속국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칼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민사회, 특히 의료 혜택이 절실한 시니어층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오늘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사실상 무기한 통제하겠다는 발표가 가진 경제적 함의까지, 그리고 한국 정계의 격동적인 변화 소식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2026년 1월 7일 수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한인사회, 그중에서도 신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목적으로 연방보건복지부의 메디케이드와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칼 가입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 정부가 연합하여 소송을 제기했었죠. 주 정부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이 정보가 단속에 활용된다면 아픈 사람들이 추방이 두려워 병원을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 센서스국 통계와 이민정책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민자 그룹일수록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인한 응급실 이용률이 높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방치료를 막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방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법 집행 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정보 공유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안보와 법 집행이라는 명분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에게도 메디칼 혜택을 확대해왔습니다.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도 이 혜택을 통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받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판결로 혹시라도 내 정보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제한적 정보 공유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가입자의 정보를 무작위로 긁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민사회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빈도보다 심리적 장벽을 높여 병원 이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냉각 효과를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는 받으시되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 두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국제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관한 굵직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남미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연방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사실상 무기한 통제하겠다는 공식 천명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핵심은 단순히 기름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 베네수엘라 경제의 목줄인 돈줄을 쥐겠다는 겁니다. 라이트 장관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시장에 직접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베네수엘라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 계좌에 먼저 예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랜 경제 제재와 시설 노후화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미국은 이 원유 판매 수익을 볼모로 잡고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수익금은 베네수엘라 백민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현 정권이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미국의 가스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보관 중인 원유가 풀리며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미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18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이 내 손에 들어올 뻔했다가 사라진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팔린 파워볼 복권 이야기입니다. 당초 이 복권이 18억 달러 잭팟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뉴욕포스트의 후속 취재 결과 아칸소 스파실베니아 카운티에 사는 한 남성이 구매한 이 복권은 안타깝게도 숫자 딱 하나가 불일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6번이나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역대 두 번째로 당첨금이 높았던 상황이라 그 아쉬움은 더 큽니다. 결국 이 남자는 18억 달러 대신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0만 달러도 큰 돈이지만 2조 원을 눈앞에서 놓친 심정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행운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 짓궂게 빗나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릴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다,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 만성 피로의 핵심 원인으로 비타민 D 결핍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지목됐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세포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좌우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돌지 않아 무기력해지고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도 떨어져서 근육통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잠의 질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보면 65세 인구의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식단으로 채우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자주 올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립니다. 약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 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카페인은 비타민 D가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영양제나 식사 전후 2시간 정도는 커피나 차를 피하시는 게 귀한 영양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한국 정치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있었던 계엄 사태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원인이다며 방어막을 쳤던 기존 입장에서 180도 선회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 쇄신을 위해 당명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이 혼란을 딛고 어떻게 재편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중관계 개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불필요한 혐오 감정으로 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국발 부정선거론 같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혐오 감정으로 인해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의 해빙 모드가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민정부가 불안할수록 정확한 팩트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내일 아침 식탁에는 달걀이나 생선 요리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누실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이민 생활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